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데요. 미국 대표단이 중국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뭐 구입했든지 선물로 받았든지 이런 물건 있잖아요. 이걸 에어포스 원에 타기 전에, 비행기에 타기 전에 전부 다 폐기했답니다. 기내 반입 자체가 금지됐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거냐,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중국에 머무는 동안에 심지어 휴대폰도 안 썼답니다. 해킹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얘들이 물건에 넣어가지고, 인형 같은 데 넣어가지고 몰래 카메라라든지 하여튼 간에 그 CCTV 작동이라든지 내지는 또 도청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무슨 뭐 청소기 같은 거 샀다가 그것 때문에 다 자기네 집이 모두 바깥으로 촬영이 돼서 그렇게 유출이 되는 그런 사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믿기가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봤는지, 하여튼 선물을 받았든 뭐 구입을 했든 등등등등 어떤 이유로든 중국에서 구입하거나 얻거나 하여튼 물건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갖고 타지 못하고 다 폐기 처분했다. 그만큼 이 중국이 해킹을 하거나 뭐 도청을 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거나 하여튼 이런 거가 굉장히 이거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말이죠. 원래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청와대를 안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여러 가지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뭐 거기가 흉지라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거는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이미 청와대가 보안이 다 뚫렸다. 오랜 시설 오랜 동안 말이죠. 거기에 이미 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여기에 다 노출이 됐고,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청되고 또 해킹당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그런 게 있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말이죠. 그래서 뭐 안 들어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경계심을 갖는 걸 보면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쟤들이 해킹하거나 내지는 또 도청하거나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 반도체 기술 같은 거, 또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핵심 기술 같은 거, 원전 기술 같은 게 많이 중국으로 지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 임원을 또 쟤들이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서 또 설계도를 뭐 빼내고 막 그러다가 뭐 적발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정원에서 그런 걸 잘 잡지도 못하는 거야. 과거에는 그래도 국정원에서 이 산업 스파이 같은 잡는 걸 좀 잘했는데 국정원이 사실상 뭐 거의 뭐 유명무실해지면서 우리가 무방비로 그냥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군사 정보든 아니면 산업 정보든 정치 정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그냥 다 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일부러 국정원을 죽이고 있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방문했을 때 휴대폰도 안 썼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국에서의 그 해킹 같은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수행한 미국 대표단이 귀국 직전 중국 측이 제공한 물품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출입증과 일회용 휴대전화 등 각종 장비를 현장에서 수거해서 버리고 그리고 갖고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한 보안 수칙을 적용한 거라는 겁니다. 1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미국 대표단은 중국 방문 기간 사용했던 물품들을 중국 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전량 폐기를 했다는 겁니다. 뉴욕 포스트의 백악관 출입 기자는 X에다 올린 글을 통해서 미국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서 지급한 모든 물품을 회수했다. 심지어 말이죠, 출입 배지와 일회용 휴대전화, 대표단 신분증 등을 에어포스원 탑승 직전 계단 아래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
중국에서 받은 물건은 그 어떤 것도 전용기에 반입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중국 내 통신 환경을 위험 요소로 판단해서 대표단에 강도 높은 디지털 보안 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표단은 해킹과 감시,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 휴대전화 대신 클린 기기로 불리는 임시 휴대전화와 노트북만 사용했다. 또 호텔 와이파이 이용과 공공 USB 포트를 통한 충전도 금지됐으며 내부 보고는 대부분 직접 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민감한 대화는 외부 전자 신호를 차단하는 임시 민감 정보 통제 시설 내부에서만 이뤄졌다. 도청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비밀경호국 출신 빌 게이츠는 중국은 대규모 감시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다. 중국이 그렇게 대규모 감시를 하고 뭐 해킹을 하고 도청을 하고 뭐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는 얘기겠죠. 반면 말이죠, 루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다가 중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 저장을 요구한 사례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이렇게 개인정보가 보호되는데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감시국가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느냐 라면서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상 외교 무대에서도 디지털 보안과 정보전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죠, 비밀, 보안 여기에 그냥 모두 걸었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셀까봐 어떤 그 말이 새지 않는 어떤 그런 구역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 대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전화를 그 안에서도 보고를 안 하고 대면 보고 만나가지고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내에 타기 전에 중국에서 받은 모든 물건을 폐기 처분했다는 거,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중국 갔다 왔는데, 이재명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중국 갔다 오면서 정말로 이 보안 철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청와대는 말이죠, 지금 보안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굳이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혹시 오랜 동안 이 청와대 시설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북한이나 중국 등에, 그리고 또 적대 국가에 완전히 다 이게 사실상 노출이 되고 감청이 되고 그리고 이 해킹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정말 우리도 미국처럼 철저하게 말이죠, 이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